밤사이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하로 또 떨어졌습니다.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죠. 가솔린 수요 전망이 하향 조정된 영향도 있을 거고요.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졌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국제유가 움직임에 시장은 좀 여러 해석을 갖다 붙이고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오르면 인플레 우려, 떨어지면 경기 침체 우려, 여러 가지로 좀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오늘 국제유가 원자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신증권의 김소현 책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구위원님과 저희가 좀 좋은 이야기로 막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가고 싶은데 조금 걱정의 목소리가 조금 더 많아서요. 네. 저희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고자 저희가 모셨습니다. 국제유가가 또 100달러가 붕괴됐어요. 계속해서 변동성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해외 IB에서 내놓는 전망치도 너무 극과 극이에요. 네. 이쪽은 140달러, 이쪽은 60달러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늠이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변동을 보이는 배경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최근에 이제 유가의 급등락이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유가가 90달러를 이제 하회하기를 시작을 했고 어제자도 이제 95.8달러 기록을 하면서 이제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가장 크게 이제 유가가 급락을 하게 된 배경을 꼽자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수요가 급감할 거라는 우려가 조금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연준을 포함해서 각국의 이제 중앙은행들이 이제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이제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셧다운이 재개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이제 다시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유 수요 또한 이제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들이 지금 가격 하락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공급 측에서도 조금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러시아의 원유 생산 차질량이 전쟁 이전에 이제 예상했던 수치보다는 지금 차질량이 적다라는 것도 가격 하락으로 이제 작용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보통 IB 그리고 이제 에너지 기구에서는 이제 한 300만 배럴 정도 이제 차질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었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차질량이 한 100만 배럴 정도 수준으로 조금 그 수준에 많이 미흡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러시아, 이란 그리고 베네수엘라 같이 이제 원유 수출을 하지 못하는 지금 국가들 중심으로 인해서 원유를 이제 디스카운트해서 팔고 있는 상황도 지금 유가 하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 하락 배경 등이 있었네요. 저는 또 러시아 생산 차질량이 생각보다 적었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놓치고 있었는데 말씀 주셨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급락폭이 어떻게 될지가 사실 지금으로서는 더 궁금할 것 같아요. 과거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는 140달러대에서 30달러대까지 5개월 만에 정말 순식간에 내려가기도 했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지 궁금해요. 시티그룹인가는 올해는 65, 내년엔 30달러대 이렇게까지 전망 내놓더라고요. 네. 저는 우선 지금으로서는 2008년과 같은 사태가 조금 다시 발생하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공급 때문이긴 하지만은, 우선 이제 원유 수요 쪽도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유입이 된 건 사실이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원유 수요는 견조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제 원유 수요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전년 대비로 했을 때는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 진행이 중이다 보니까는 가솔린 이제 휘발유 쪽에 대한 수요도 지금 견조하고 이제 지금 계속 늘어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 쪽은 아직까지는 저는 괜찮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에너지 기관들도 올해 원유 수요 증가 폭은 전년 도 대비로 했을 때는 늘어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당시에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보시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 이제 2008년도에 이제 원유 수요가 급감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 당시에 원유 수요가 2년
2년 연속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랑 이제 현재의 상황을 비교를 했을 때는 원유 수요가 2년 연속으로 감소를 할 걸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는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또 이제 원유 공급이 좀 타이트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러시아 원유 생산 차질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원유 생산 차질을 지금 메꿔줄 수 있는 대안들이 있느냐라고 이제 놓고 보았을 때는 그 대안이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셰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점진적으로 원유 생산을 늘리고는 있지만은 공격적으로 지금 셰일 업체들이 자본 지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지금 유전의 그 새로운 시추 리그수들도 이제 늘어나는 속도로 놓고 보았을 때는 원유 생산이 이제 늘어나는 데는 조금 제한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증산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네. 러시아의 원유 생산 차질을 메꾸기는 조금 힘들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이제 원유 업체들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캐펙스 투자를 지금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전 유가 하방을 이제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한 1년 반 동안은 공급단 이슈를 계속 얘기했는데 수요단 이슈가 부각돼 버리면 그야말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심화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네. 아직까지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악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네. 나름 수요는 좀 견조하다라는 답변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또 일정이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순방길에 오르게 됩니다. 뭐 일각에서는 사우디 측에 뭐 증산 여력 그렇게 없다. 뭐 그래서 이번 영향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이번 일정 관련해서 저희가 알아둬야 될 관전 포인트는 뭐예요? 우선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제 사우디가 미국의 요구에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하느냐라는 게 이제 중요할 네. 것 같고, 저는 이게 이번 방문을 통해서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얻으려고 하는 증산에 대해서는 약속은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우디가 실질적으로 이제 원유 증산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저는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실제로 이제 오펙 같은 경우에도 원유 증산을 지금 월별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증산 목표치보다 생산량이 이제 미달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200만 배럴 정도 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시각에 따라서는 이제 오펙이 투자를 못해서 지금 또 원유 생산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연간 원유 예비 생산 능력 추이를 이제 오펙 그리고 넌오펙 그 예비 생산 능력 추이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기관에서 추정하고 있는 오펙의 예비 생산 능력이 한 300만 배럴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 수준 내에서 이제 사우디 그리고 이제 UAE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0만 배럴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 국가들의 예비 생산 능력은 거의 그냥 없다시피 할 정도로 보면 되기 때문에 오펙 자체도 조금 능력이 이제 제한적이고,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이게 이제 이것만이 이제 예비 생산 능력 자체가 레벨 자체가 낮다 보니까는 사우디가 과연 이거를 풀까라는 것도 조금 의문점에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2008년과 조금 비교를 해서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08년도를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예비 생산 능력이 2008년에는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당시는 이제 2000년대 이제 코로나 이후 사태 이후로 이제 예비 생산 능력 자체도 지금 레벨이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고, 장기적으로도 이 레벨 자체가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이제 유가가 급락하는 사태는 조금 발생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의 유가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 유가 하락을 두고 인플레 우려가 줄어서 반가워라는 쪽에 좀 더 치우신 분들이 있고, 네. 경기 침체 우려잖아, 결국에는 흔들릴 거야라는 시각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연구위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저도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시각이긴 하지만은 이 지금 유가의 급락이 이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크기 때문에 이게 유가가 잡힌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실질적인 경제 자체가 이제 안 좋아진다라는 거를 이제 만약 안 좋아진다면은 궁극적으로 증시 그리고
증시 측면에서도 그리고 이제 투자 측면에서도 좀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생각보다는 그래도 유가가 떨어지는 건 긍정적이지만은 이게 이제 적당히 떨어지는 게 조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도 적당히, 유가도 적당히, 지표도 적당히 그 미온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이렇게 힘들다라는 걸 올해 들어서 좀 많이 느낍니다. 유가 얘기해봤고요. 천연가스 쪽도 살짝만 볼게요. 독일에서 계속 이제 러시아의 에너지 갑질에 조금 당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독일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역이 조금 그런데 좀 유달리도 독일의 타격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이제 전망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인데 그 어려운 거 한번 해주세요. 천연가스 전망 어떤가요? 네, 우선은 천연가스는 이제 유럽 천연가스랑 이제 미국 쪽 천연가스를 조금 나눠서 봐야 되는데 네. 최근에 가격을 보면은 유럽 쪽은 급등하다가 이제 조금 하락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쪽 헨리허브 천연가스는 조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조금 천연가스가 대륙별로 이제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사태로 인해서 이제 러시아의 그 천연가스 공급이 지금 막히고 있는 가운데 이제 미국의 그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쪽에서 이제 텍사스 지역에서 프리포트라고 해서 LNG를 수출하는 쪽에서 이제 폭발 사고가 있다 보니까는 미국 쪽에서의 LNG 수출이 유럽 쪽으로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폭발 사고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다시 이제 LNG 수출이 되는 게 관건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수출이 이제 10월 정도부터 이제 재개가 될 걸로 이제 보고 있어서 미국 쪽은 저는 이제 이게 재개되기 이전부터 조금은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은 보일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이게 수출이 다시 재개가 되면 유럽 쪽도 조금은 가격이 좀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NG 관련해서 혹은 가스 관련해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 말씀 주신 내용들을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두고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대신증권의 김소현 책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